다들 데이 하와.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굿. 오늘 좀 뭔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밌는 이야기. 충격적이냐고요? 살짝? 근데 재밌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텐션 이빠이 올려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심각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눈치 그따윈 거 보지 않고 신나서 아주 칼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올라왔냐고요? 기사로 나온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한 기사가 아니야. 거의 진짜 오늘이 제가 토크할 내용들은 한국이랑 중국 통틀어서 기사 내용 한 10편 정도는 될걸? 근데 그거의 통합이야. 이게 과연 어떻게 언론전을 벌이느냐,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고, 어떤 식으로 자기 나라를 포장을 하고, 아무튼 재밌어요. 어떻게 중국이 한국을 연맥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국의 특성상 이런 게 있어요. 잘 해주잖아,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야. 잘 해주잖아, 그러면 그럼 네가 잘 해줘야지, 내가 잘났으니까. 이런 굉장히 병신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요번 요 스토리에서 아주 제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이랑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게,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지 덕. 뭐 어떤 이야기인지는 여러분들 들어보면 알 거예요. 오늘은 그냥 진짜 썰 풀듯이, 오늘은 정말 썰 풀듯이 그냥 여러분들과 슬로우 토크, 오늘 좀 길 거야. 그냥 여러분들과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채팅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봤을 때 한 2시간은 그냥 갈 것 같은데, 정말 이건 시작하기 전에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 내용이 약간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을 약간 좀 이렇게 대비해가면서 딱 봤는데, 얘네들이 기사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언론전을 펼치고 어떤 식으로 중국인들에게 세뇌를 시키느냐, 이게 좀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재밌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반세기 전까지만 하여도 한국이란 땅은 약간 희망을 찾기 위해 벗어나야 되는 그런 땅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억 안 나겠지. 한국의 역사, 마음 아픈 역사 중에 예를 들면 뭐 영화 미나리를 봐도 정말 그 시대에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한국을 벗어나야 됐어. 한국이 그땐 많이 힘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변했어요. 지금은 한국 상황이 완전 변했습니다. 자, 2023년 기준 한국행을 택한 이민자 증가율이 OECD 기준 1위가 영국 52.9%, 2위가 한국 50.9%, 이민자 증가율, 3위가 호주 39.7%, 이 순서입니다. 대한민국이 2위예요. 나 깜짝 놀랐다, 이 통계 보고. 근데 자, 계속 가보자. 한국이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이제 살고 싶은 나라로 바뀌었죠. 일단 박수. 자, 일단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높은 의료 품질, 편리한 대중교통, 깨끗한 화장실, 뭐 세계로 뻗어나고 있는 한류 문화,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음식과 장소들, 이제는 세계의 한류 문화, K컬처 팬들이 그냥 TV로 보는 거에 만족을 못해요. 직접 가보고 싶고,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고 싶고, 직접 먹고 싶고, 그러면서 한국으로 모여드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난리난 한국 음식들. 2023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 주민 수는 여러분들 얼마나 될까요? 한국 이 5천만이 조금 넘는 인구 중에, 그 중에 외국인의 주민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2023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246만 명입니다. 246만 명, 역대 최다. 와, 여러분, 대한민국 중에 5% 인구가 외국인이야. 야, 이거 되게 많은 거야, 여러분들.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적인 위상이 이런 나라야.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옛날에 이민을 나갔던 한국인들도 역이민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나라.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국뽕 차오른다. 자, 지금 한국은 살기 좋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너무 많고, 이 해외로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산 사람들 말고 나이 먹고 이제 해외로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입에 걸고 다는 얘기가, 여기 밤에 할 거 없어. 외국에서 좀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이나 외국 많이 가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외국 가잖아요. 외국에서 살다 보잖아. 야, 밤에 진짜 할 게 없어. 입에 달고 살아, 이 말을.
한국은 24시간 당신이 뭘 원하든 몇 시에 뭘 하고 싶든 간에 24시간 쌉 다 가능합니다. 그렇잖아. 24시간 할 것도 많고 뭐 낮에 놀고 싶든 밤에 놀고 싶든 언제든지 다 놀 수 있고. 그러면서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 보면 대부분 다 한국 스타일로 살아. 한국 식당 가고 뭐 한국 노래방 가고 뭐 한국 마트 다니고 뭐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별로 할 거 없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그 외국인들이 얼마나 한국이 좋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뭐 길거리에 나가보면, 특히 사람 부쩍이는 동네에 가보면 물론 뭐 한국인들도 많지만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어디 뭐 쇼핑을 가든 뭐 어디 백화점을 가든 뭐 유명한 거리 뭐 강남, 홍대, 뭐 이태원, 뭐 종로 뭐 이런 데까지도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 자, 한국의 외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자, 24시간 밤낮 할 거 없이 먹거리, 유흥, 쇼핑, 볼거리, 즐길거리 넘쳐나고요. 콘서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케이팝 문화가 한몫을 한다니까. 그 아이돌 가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콘서트, 클럽 파티, 아니 뭐 포차 문화, 카페,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환율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야, 한국 물가 싸졌다. 한국 환율 떨어지고 있어. 한국 환율이 지금 개판이야. 한국 물가 싸다. 야, 빨리 가자. 진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족같을 수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야. 한국 환율이 박살날수록 한국으로 가기 더 쉬워지니까. 물가가 싸지는 거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또 그 반면으로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또 해외여행에 미쳐있는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에 환장해 있잖아. 한국 사람들이 뭐 심심해가지고 한국은 더 이상 볼 거 없어서 해외여행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들. 뭐라고요? 해외 호구를 하고? 한국인들이? 뭐 한국인들 해외 가서 호구 좀 많이 하지. 그럼 팁도 한국인들이 많이 주고. 귀국하면 지도 힘든데. 자,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어디 갈 바에는 외국 가지, 뭐 한국 어디 여행 갈 바에는 외국 가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심심해서 외국을 간다라기보다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 문화가 몸에 이미 배어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질려서 익숙한 거지 재미가 없어서 가는 건 아니거든. 결국엔 해외 가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 와서 미친듯이 놀게 돼. 왜? 한국만큼 놀기 좋은 나라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이 익숙하니까 해외는 한국이 재미없어서 해외를 간다기보다는 해외의 신선함을 느끼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거든. 그 신선함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재미지, 일종의.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런데 그런 이제 해외 여행을 진짜 많이 가는 사람들은 그런 신선함도 반복되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동의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10년 동안 해외를 밥 먹듯이 가고 있잖아요. 1년에 꾸준하게 한 평균 대여섯 개국씩 5개 나라 내지 6개 나라씩 10년 동안 거의 꾸준히 해외를 다니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중복되는 나라도 많고 중복되는 도시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도시만 또 가게 되고 또 새로운 도시도 가게 되고 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신선함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요즘 저는 약간 진짜 완전 다른 막 유럽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완전 진짜 다른 뭐 남미라든지 치안만 보장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좀 익숙함이 이제 내한테 이제 몰려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해외여행이 그렇게 막 더 이상 매력적이거나, 솔직히 해외여행 어느 나라를 가도 뭐 유럽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어딜 가든 솔직히 구조들은 비슷비슷해요. 가서 뭐 호텔, 뭐 맛집, 뭐 먹거리, 관광 명소, 사진, 하는 짓은 비슷해. 진짜 비슷해. 어디를 여행 가도. 그렇잖아. 당신이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맛집은 갈 거고, 좋은 호텔은 갈 거고, 인증샷 찍을 거고, 관광 명소 갈 거고, 뭐 유흥 좋아하면 유흥 갈 거고, 즐기는 건 다 거기서 거기야. 자,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핫한 여행 국가이고, 여행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건 사실이에요. 한국도 지금 여행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이 GDP의 퍼센트를 점점 이제 많이 차지해가고 있어. 향후로도 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관광 수익으로 아시아에서 강자가 어디예요? 일본. 일본은 뭐 워낙 관광 수입으로 센 거 유명하죠, 그죠? 자, 이 와중에 일본 관광 수익 장난 아니고 한국도 지금 한류로 뭐 전 세계를 지금 뭐 쓸어들이고 있고 벌어들이고 있고, 이거를 옆에서 지켜보던 게 어디냐? 중국이야.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옆에서 이걸 지켜보면서 중국이 아니 야 분명히 우리가 땅덩어리도 크고 야 돌아다닐 때도 많고 우리가 맛집이 더 많으면 많고 음식도 우리가 더 발달돼 있는데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중국이 뭘 합니까?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전 세계적으로 상대로 다 풀었습니다. 처음에 일단 10몇 개국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 이제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 그죠?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표할 때 일본을 또 포함시켜주고, 그 다음 또 추가 발표해서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풀어준 곳이 54개국이에요. 54개국. 길이의 길고 짧은 차이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비자 입국을 54개국에 풀어줬어. 이거 여러분들 몰랐죠? 54개국이면 이건 그냥 야 다 와 이건 그냥 거의 뭐 비는 거야. 제발 와 달라고. 이건 뭐 거의 무릎 꿇었지. 그만큼 중국의 간절함이.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왜 이렇게 간절할까?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풀어준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풀어준 적이 없어. 중국의 이게 무비자 정책은 일단 그 나라와 일단 국제 회의를 열어야 돼. 회의 열고 조건 따지고 기브앤테이크 확실하고 막 상의를 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럼 푸는 거야. 무조건 회의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통보 없이 싹 다 풀었어. 그냥 중국이 이렇게 푼 거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왜 이걸 풀었을까? 자,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폭망이에요. 중국의 여행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지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그런 자력갱생 지들끼리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공산주의 특이잖아.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국 안 되거든. 결국 안 돼. 어차피 경제는 파탄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중국의 다양한 업계가 망해갔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다뤘잖아요. 특집으로 중국의 여행업계가 망해가고 있는 거. 그것도 제 차이나 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 중국 국내 내수가 안 돌아요.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쓰려 그래. 쓸 돈도 없고. 그러면서 중국에 뭐가 왔느냐. 자, 아주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아주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공부 한 개 하고 넘어가자. 디플레이션이 뭐냐면 경제 전반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정반대로 물가 상승의 둔화나 이를 넘어 물가 감소까지도 동반하기에 와 물가가 떨어진다니 좋은 건가 싶겠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물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에 따른 부차적인 효과일 뿐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 자체가 둔화되거나 심할 경우 역행함에 따라 대량 실직이나 사회 전반적 침체 분위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현상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경제가 붕괴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 이게 디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중국은 이게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많은 뉴스를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제 차이나 뉴스 그 목록 있잖아. 차이나 뉴스만 모아놓은 그 목록 거기 영상들 다 보세요. 그것만 다 봐도 여러분들 중국 반 전문가야. 정말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다 그림이 그려져요. 오케이? 자, 실제로 코로나 봉쇄 이후에 중국은 계속 이제 외국인 여행객 유치에 힘을 썼어요. 자, 중국이 2020, 2021, 2022 3년 동안 봉쇄를 했죠. 중국에 있던 외국인들 다 쫓아내버리면서 나가기 싫으면 니들도 봉쇄 당해 이러면서 외국인들 다 무서워서 외국 기업들 다 도망갔지. 다 꺼져. 우리는 봉쇄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독불 장군식으로. 그때는 지들이 세계 1위가 될 줄 알았겠지. 안하무인이었어. 전 세계가 중국인들의 눈에 어디 나라인데. 중국은 그때는 지들이 1위라고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뭐 외국 자본 필요 없다. 일본 물건 나가라. 한국 기업들 나가라. 꺼져라. 미국 기업들 안 나가. 야 벌금 다 때려. 이래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벌금 때려가지고 나간 애들도 있고. 니들 이제 필요 없어. 니들이 할 줄 아는 거 우리 다 할 줄 알아. 야 우리 알아서 살게. 이제 꺼져. 실제로 뭐 뒤통수 맞고 나온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대만 기업도 있고 그 중에서 미국 기업들도 많고 한국 기업들도 있고 전 세계 기업들 너무 많아. 검색해봐요.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딱 해놓고 이제 코로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을 봉쇄하다가 2023년에 이제 풀었잖아. 자, 이제 봉쇄 해제합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다. 해제합니다 하고 풀었잖아. 그때 딱 푸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한 해는 좋았지.
중국인들이 보복 소비. 야, 너 나 3년 동안 날 가둬도 야 3년 동안 우리가 못 즐긴 것들 다 즐기자. 2023년은 좋았어. 중국인들이 보복성 소비. 아, 중국인들이 돈을 엄청 썼죠.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쓰고 저기 쓰고 막 엄청 썼지. 하지만 외국인들은 안 갔어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그렇게 돈을 써대니까 아이 중국 정부는 착각을 하는 거야. 아유 야 이거 14억 인구 역시 내수 경제 아유 단단해. 그러다가 이제 2023년 말부터 어떻게 됩니까? 중국인들이 쓸 돈을 다 쓰고 보복성 소비도 끝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중국인들이 이제 돈이 없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이제 내수 경제가 안 돌면서 중국이 감봉을 하기 시작하고 상권들이 다 망하고. 왜냐? 외국 자본들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다 나갔는데 그 기업들 있음으로써 그 지역 전 지역이 다 먹고 살았는데 그 지역들 먹고 살기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서 내수 시장이 안 돌면서 진짜 훅 꺼졌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2023년에 슬슬 이제 이게 내수로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서 야 외국인들 풀자. 외국 여행객들 좀 이렇게 오게끔 하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솔직히 병이 아니잖아. 무슨 누굴 호구로 보나. 야 니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오라고? 안 가. 누가 가? 그리고 중국의 그 봉쇄 공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이 또 그때 방간첩법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도 실제로 많이 잡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걸 보면서 아유 야 저기 잘못 갔다가 아유 좆되겠다. 아유 저 큰일 나겠다 하면서 중국 이미지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안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안 가기 시작해.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그것도 있어. 이 중국에도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야 그 외국인들이 지인들도 이쪽으로 가서 여행을 하고 만나고 이런 연결고리가 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 일단 외국 자본들 다 빼버리고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다 쫓아내버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더 이게 여행이 안 풀리는 거야. 2023년, 2024년은 심지어 이 여행을 딱 더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우리나라 와서 중국 홍보해줘라. 그 중에서도 한국 인플루언서들도 많죠, 그죠? 중국 돈을 받고 이제 대거의 세계의 인플루언서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야, 중국 와보니까 좋더라. 맛있어. 와,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니야. 막 이런 거 해줘. 다 찍어줘. 야, 나 어디 여행 가봤는데 중국이 짱이더라. 이런 거 다 찍어줘. 예. 전 세계를 상대로 광고를 했죠. 광고를 한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좋았어. 2024년 목표를 정합니다. 2024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 1억 9천만 명 가자! 라고 또 야심차게 2024년 중국의 목표한 외국인 관광객 목표가 1억 9천만 명이었는데 근데 그 결과 2024년에 중국으로 여행 간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될까요? 1억 9천만 명이 목표였는데 몇 명이 됐을까?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자, 결과는 2024년 중국으로 여행 간 관광객 수는 2,300만 명에 그쳤습니다. 2,300만 명. 처참하죠. 2,300만 명 그쳤어. 이 수치는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9년 대비 2019년의 63% 정도 수준밖에 안 돼. 2019년에만 해도 거의 약 한 5천만 명 정도가 중국을 여행 갔었는데 2019년 대비 63%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관광업계는 폭망입니다. 왜 더 폭망이냐? 외국인들이 적게 가는 거 플러스 지금 중국인 내국인들은 여행을 안 가요. 왜? 지 월급 50% 감봉 당했는데 여행할 돈이 어디 있어? 야, 주담대 내고 이자 내고 애들 학비 내고 그러면 쓸 돈이 없어. 다 빚이야. 죽을라 그래 지금.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미친 듯이 사람들 잘라내고 있지. 여러분들 지방 도시 가잖아. 중국의 지방 농촌들 가잖아. 길거리에 노숙하는 애들 겁나 많아요. 여기서 또 아니 저 상하이 갔는데 저 베이징 갔는데 그런 노숙자들 뭐 없던데요? 서울 와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의 2선이나 3선 도시를 갈 일이 없잖아. 그런데 가면 지금 진짜 죽을라 그래 다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애들이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여행을 가고 싶어. 어떻게 했어? 여행지 가가지고 그 여행지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자. 숙박비 아끼려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은 여행을 안 가. 그럼 부자들은 중국 여행을 안 하지. 해외로 다 놀러 가지. 그러니까 중국 국내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2,300만 명의 관광객도 그래도 2,300만 명이 어디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중국은 굉장히 지금 2,300만 명 가지고 더 우울한 이유가 한 개 더 있어요. 그게 뭘까? 2,3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더 우울한 사실이 있어. 그 더 우울한 사실 그게 뭘까?
이 2,300만 명 중에는 이 2,300만 명 중에 제일 많은 나라의 사람이 어딘지 알아요? 베트남입니다. 2위가 어딘지 알아요? 몽골이에요. 3위가 어딘지 알아요? 러시아예요. 4위가 말레이시아, 5위가 태국, 6위가 인도네시아,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비력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2,300만 명이 왔는데 어우씨 야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됐다. 야 근데 2,300만 명인데 애들이 돈을 안 쓴다. 야 왜 애들이 돈을 안 쓰냐. 딱 통계를 보니까 야 돈 안 쓸만 하네 이렇게 된 거야. 소비력이 너무 떨어지는 나라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유럽 쪽 관광객이 싹 줄어들고 이제 동남아가 대부분인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여행을 꺼려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얘기 한번 해봐. 바로 나오네. 봐봐. 대표적인 거 언어 안 통하고 인신매매요. 뭐 그거는 웬만하면 진짜 이상한 곳에 가지 않는 이상은 안 걸리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뭐 더럽고 위생 문제라든지, 그렇지, 인터넷 방화벽, 외국 인터넷을 못 쓰니까 구글 뭐 이런 거 다 못 쓰잖아. 카톡도 안 되고. 거기 들어가면 완전 그냥 격리되는 거야. 딴 세계로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중국에서 뭘 당했어,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연락하려는데 카톡이 안 돼. 씨발 좆되는 거야. 구글 안 되고, 페이스북 안 되고, 인스타그램 안 되고, 유튜브 안 되고, 다 안 되고. 맞아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도 불편하고. 그렇지. 지금 중국에는 뭐 어플로 뭐 다 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 어플 언제 깔아가지고 거기 뭐 충전 뭐 어떻게 하고 연동 그거 불편해. 맞아. 그것도 있어. 불편한 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통하지 않는 언어. 여러분들 중국인들도 영어에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하는데, 여행객들이 그런 사람을 만날 일이 딱히 없잖아. 여행객들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은 종업원들, 뭐 물건 파는 사람들, 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어 진짜 안 되거든. 언어적인 소통 힘들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인터넷 검열. 이건 뭐 방간첩법으로 야 핸드폰 꺼내봐. 그러면 뭐 안에 뭐 대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색 내역 뭐 이런 것도 다 봐. 걸리면 그걸 누가 좋아해. 내 나라에서도 이런 거 안 당해봤는데 내가 중국까지 와가지고 내 카톡 내가 니한테 왜 보여줘야 되는데 기분 더럽잖아. 그렇잖아. 이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로나 때 뭐 그렇게 정말 많은 인권 문제가 있었죠. 중국은 일단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처해지면 인권 따위는 필요 없다. 왜냐? 사람들 동물로 취급했으니까. 우리에 가둬버리고 벽 박아버리잖아. 문에다가 벽 박았잖아. 사람들 못 나오게. 이걸 전 세계가 본 거야. 야, 우리가 만약에 여행 갔는데 우리가 만약에 뭔가 뭐 잘못하거나 뭐 또 국가 뭐 긴급 사태가 터졌다. 야, 우리도 저렇게 그냥 개돼지 취급받겠네. 이런 인식도 있고 하니까 정말 다양한 부정적인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 여행을 안 가요. 유럽이랑 막 미국 이쪽은 진짜 안 가. 특히 미국은 너무 안 가. 코로나 때부터 트럼프랑 또 바이든 정권 이때 세뇌를 하도 당해가지고 뭐 걔네들은 맨날 중국을 뭐 적이라고 부르고 막 맨날 까니까 미국인들은 중국 가는 거 이제 여행 정말 완전 안 가고, 유럽도 많이 안 가고 동남아 애들만 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거 중국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꺼낸 카드가, 야, 안 되겠다. 홍보해도 안 온다. 야, 무비자 풀어버리자. 여러분들 원래는요, 중국이 무비자를 풀기 전에 중국을 여행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 비자도요 어렵지 않아. 한 1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주면 여행사에 맡기잖아. 한 3, 4일이면 나와. 살짝의 귀찮음이 있을 뿐이지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들 중국의 그런 비자 장사, 이것도 배짱 장사였어. 여러분들 1년에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에 가는 여행객, 아니 중국으로 여행객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이런 거 다 따지면 1년에 1억 명씩이야. 근데 1년에 1억 명한테 두당 비자 수수료 10만 원씩 받는다고 해봐. 그거 돈 짭짤했거든.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일부러 비자를 안 푼 것도 있어. 배짱 장사지. 오고 싶으면 일단 10만 원. 중국 오고 싶어? 오고 싶으면 일단 10만 원 내. 자, 그건 배짱 장사였는데 이런 배짱이 이제 안 통하는 거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호구가 아니에요. 중국의 진면목을 이제 알고, 거지 같은 새끼들, 이제 공산당의 일하는 방식을 점점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제 비자까지 다 푼 거예요. 54개국 상대로 무비자를 풀었어. 그래, 야, 돈 안 받을 테니까, 비자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와줘. 제발!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자, 요 정책을 푼 것까진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근데 여러분들, 이 정책을 펼치고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왜 그럴까?
아, 중국 국내에서 아니 나라에서 왜 이런 거지 같은 정책을 펼친 거야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느냐? 진도진님의 그 말도 한 이유 중에 한 개인데, 자, 약간 좀 복합적인 이유인데 봐봐. 일단 이거는 중국인들이 특성을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 중국은 죽어도 뭐가 깎이면 안 된다? 중국인들은 이 체면. 중국인들은 체면이 깎이면 안 돼. 가오. 그렇지. 그 거지 같은 새끼들은 절대 체면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일단 54개국 상대로 무비자를 풀었는데도 사람들이 안 왔잖아. 이미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어. 근데 사람들이 안 왔다. 사람들이 안 왔는데 그 반면에 온 나라가 베트남, 몽골, 러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소비력이 없는 나라에서만 왔어. 체면은 체면대로 깎이고 정책은 정책대로 실패하고 무비자까지 오픈했는데 2,300만 명? 장난하나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이거 누가 펼친 거야? 국민들한테서 이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뭐 시진핑 쪽으로 가는 거지, 화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협상 없이, 딜 없이, 기브 앤 테이크 없이 무비자를 오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54개국을 상대로 무비자를, 이미 여기서도 무릎 꿇었는데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고개까지 숙였는데도 이 성적이라고?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지. 쪽팔린다 막 이런 거. 그러면서 더 웃긴 거는 무비자 정책을 오픈을 했는데 유럽이랑 미국 쪽의 티켓 예매율, 비행기 티켓 예매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 무비자를 오픈하고 나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일 크긴 하지만, 또 이게 유럽 쪽이랑 미국 그쪽은 막 음모론, 의심 이런 거 심하잖아. 얘네들이 갑자기 왜 무비자를 풀지? 왜 오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뭐 있는데? 이거 뭐 코로나 또 새로운 바이러스 옮기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떨어진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다. 이거 또 다음 기사로 넘어가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행객 하면 한국인 여행객 빼놓을 수 없잖아.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한국 여행객 두둥 등장.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해외여행에 환장한 나라. 내일 당장 굶어 죽어도 해외여행은 가야 하는 나라.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 올리기 위해서 해외여행 빚내서도 가는 나라. 욜로를 외치면서 해외여행 가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죠. 해외에서 호구짓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여행객이 두둥 등장합니다. 자, 일단 통계를 보면 한국인, 중국의 무비자 정책 후 중국 여행 증가율 동년 대비 425%. 역시 한국인들 대단해. 중국으로 가는 한국인들 동년 대비 425% 증가. 자, 무비자 정책에 한국인들이 미친 듯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게, 이게 참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무비자 아닐 때도 중국 여행 비자는 따기 쉬웠다니까? 여행사에다가 그때는 더 쌌어. 몇만 원 주고 3, 4일 뒤면 비자 나왔어. 그때도 중국 여행 가기는 쉬웠는데, 모르겠어. 그냥 이 무비자 정책 이거 한 개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 여행 가는, 이게. 아무튼 한국 여행객들이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음 기사로 넘어간다. 이 기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 내가 기사를 보다 보면서 이 10개 기사 묶으면 스토리 한 개 나오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엮어봤는데 아주 훌륭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 여행객들이 중국으로 가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거 무비자까지 풀었는데 외국인들 오지도 않고 또 국민들한테 욕먹고 있고 체면까지 다 구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두둥 등장하니까 살았다. 중국이 신박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합니다.